네, 안녕하세요. 네, 26년 병오년에 우리 닭띠분들 세대별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우리 닭띠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켜가는 해가 돼야 돼요. 문서를 새로 이렇게 가져오거나 새로 무언가를 매입하거나 물건, 또 집에 있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내년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닭띠분들 전체로 연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충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오년에는 사람들과의 구설도 조심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요. 병오년에 음력 5월까지는 이사, 거기에다가 집안에 물건 들이는 거, 거기에다가 또 집안에 큰 변화를 주는 거, 또 내 직장에 변화를 주는 거, 뭐든지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을류생분들, 남성분들은 내년에 아무리 애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남성분들한테는 내가 요번 연도 을사년까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받는 해운년이 되고요. 병오년이. 거기에다 방향은 서남하고 남쪽입니다. 아무래도 내년의 운수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길이 열려있는 곳이 남쪽하고 서남인데요. 그래도 여성분들보다는 분명하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직장,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3번 이상은 남쪽과 서남 쪽에서 분명히 알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을사년까지 사람들의 구설, 사람과의 이별, 이혼, 거기에다가 재정 상태에 있어서의 바닥을 쳤어야 돼요. 그런 애구는 반은 소멸하고 가는 격이라 무리하게 내가 직장을 옮기거나 사람들하고 사귐에 있어서 조금 심사숙고해서 가셔야지 탈이 없습니다. 방향은 북쪽이고요. 북쪽 외에는 열려있는 길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이적으로 그렇게 22살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1년의 일들을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신 성격이 해당이 되고요. 표현하자면 큰 나무, 오래된 나무, 내가 하나를 안을 수 없는 나무의 사주의 격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잔잔하게 바람에도 흔들릴 줄 알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도 알고 동화될 수 있고 저 사람의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나무의 격을 가지신 분들이라 분명히 사주상에 내년에 충이 있어도 유연하게 넘어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북쪽 외에는, 북쪽은요 저장이고요, 거기에다 겨울을 뜻하고요, 또 내가 조금 쉬어가는 방향이다, 또 표현하자면 북쪽에 있어서 기회가 있어도 덥석 잡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기회를 우선은 저장해 놓는 해가 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개유생분들입니다. 이번에는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이 반대예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식, 친척이 없고 사람들과에 있어서의 뜨뜻미지근한 관계, 그리고 내가 무언가의 결과를 들어야 되고 성과를 얻어야 되고 내가 한 프로젝트에 무언가를 맡아서 회사에서 직업적으로 진급을 하여야 되고, 또는 문서를 내가 생애 처음 집을 장만한다든지, 또는 내가 새롭게 이사를 가서 내 집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사의 운을 바란다든지, 이런 문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번 연도까지는 사람들하고에 있어서 이런 인맥관리와 문서의 바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내년에는 정반대로 흘러요. 내 생각이 모두 맞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운이 나에게 들어오는 운이 아니라 나에 있는 운이 밖으로 나가서 순환을 하는 때이라 34세가 되시는 개유생 남성분들은 동북하고 서남입니다. 말 그대로 정방향에서 방향이 안 돌아요. 운이 순환을 해서 동서남북, 서남, 거기에다가 동남, 동북, 서부, 피해 들어오는 격에서 두 방향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내 몸을 숨길 때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을사년까지 조금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해가 돼서는 우리 보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는 결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음력으로, 지금 음력으로 동짓달이에요. 11월달. 저희는 절기를 따져서 말하는 사람들이라 음력이 기준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력상으로 요번 연도 가기 전에 떡국 먹기 전에 문서를 잡고 가시던가, 그게 아니라면 1년 쉬셔야 돼요. 이사 이직도 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물건을 들이거나 새로운 사귐도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요. 인맥의 형성에 있어서 분명히 사기수가 도사리고 있어. 사람들이 본인
본인의 시샘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특히 개유생 분들이요, 무언가를 안고 가고 내가 모든 걸 수용하고 내가 참고 가는 거에는 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있어요. 그걸 어디다가 표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사주 자체도 개유이면 내가 표현하기보다는 안에 있으면서 인내하고 가는 성향인데, 가뜩이나 내년에 있어서 운이 저조하면 본인들이 그게 언제 시한포탄처럼 터질지 몰라. 이제까지 잘해왔던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동북서남 아니면 웬만하면 이동을 추천 안 합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은요, 남쪽 빼고 다 열려 있어요. 그 말은 뭐야? 이제까지 내가 진짜로 염원하던 바, 예를 들면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까지 생각지 못했던 직업적인 부분에 전환이 많을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 도전하시라는 거야. 내년에 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34세 여성분들은, 개유생분들은. 그러나 처음에 총운도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보시고 그 방향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과감히 포기하실 수도 있어야 돼. 심사숙고가 항상 내포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유생 분들입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을사년까지 내가 진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을사년까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이고, 또 내가 이 회사에 몸을 담았으면 내가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는 때가 을사년이었어요. 신유생 모두 통틀어서 남성분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나의 마음고생이 사람들한테 드디어 빛을 발하는 해가 돼요. 그 빛을 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매매를 바라시는 분은 분명히 한 가지는 성사가 될 거예요. 북쪽으로. 그리고 내가 사업의 영위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확장하거나 하는 것도 분명히 그걸 따를 자가 본인한테 귀인으로 붙을 거예요. 떡국 먹고 나서 음력으로 얘기하니까. 북쪽하고 동쪽하고 동북이에요. 1순위는 북쪽, 2순위는 동쪽, 동북이에요. 남성분들. 그러니 이 동쪽은 시작을 뜻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방향에서의 기회가 온다는 건 귀인이 분명히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을사년의 음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은요, 이 을사년까지 내가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말은 뭐 이사도 될 수 있고 일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가족적인 화합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사를 가도 되나,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계속 이 일을 해도 되나, 또는 내가 진짜로 한번 다른 일을 해봐도 되나, 아니면 나 진짜 한 가지는 포기하고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만 해도 되나, 뭐 이런 걱정거리와 이런 기로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을사년에는. 그러나 요번 연도 음력이 가기 전에, 음력이 내년이 되기 전에 그 결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내년에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를 정립하고 넘어가셔야만 내년에 질병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는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신유생분들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남성 여성을 통틀어서. 그러니 특히 여성분들은 운도 약한데 내년에 본인의 신유라는 연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운이 쇠약하는 기운으로 가지, 음력 5월달까지는 그 기운이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 건강 신경 쓰셔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 내가 계속 생각해서 저기 사람한테 말 못하고 혼자 끙끙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털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문서 정리도 완벽히 하셔야 되고요. 일적인 부분도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내년에 기회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인연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리가 필요하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쪽에서는 인연관계를 인연법이라 그래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올 수 있고 큰 재앙이 올 수 있으니 내가 모든 걸 정립하고 이번 연도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까지 내가 쌓아왔던 커리어를 모두 잃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재물의 손실이에요. 그 말은 재물의 손실. 요번에 유명인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예가 추락할 수도 있다. 너무 대외적으로 내가 나서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해왔던 소소한 인맥 속에서도 분명하게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 구설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 남쪽 빼고는 열려있지 않으니 그런 부분 남쪽이에요. 남쪽 빼고는
모든 인연법과 모든 일적인 부분, 모든 가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립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남쪽에 있는 귀한 인연을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이거 하나 있어. 내가 열심히 했어. 일도 그렇고 가족적인 것도 그렇고 대외적인 것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막 올인을 해서 했어. 기껏 다 해놓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 아닌 건 아니라고 표명을 해야 돼.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상대를 파악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역으로 역풍을 당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사람의 말을 깊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특히 신유생의 남성분들, 여성분들 모두 다가. 저자가 A라고 얘기하면 A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A를 얘기하면 ABCD A 뭐라 그래야 돼? 아자차카타파까지를 다 알아야 돼. 그럼 상대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서 인간관계의 형성도 필요하고요. 유짐도 필요하고 문서적인 부분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1년을 쉬고 가셔야 돼. 새로운 도전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닭띠가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세대별로 여성 남성으로 봤을 때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생년월일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신유생은 총평이 그러하다. 마지막에 기유생입니다. 기유생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남성분들은 을사년까지 깨지고 터지고 거기에다 이별하고 사람들한테 치였던 거 요번 연도 을사년 지나서 음력으로 지나서 내년에는 그 운이 애운이 악운 또는 액운이라 그래요. 액운이 소멸이 반은 돼요. 반은 되는데 그 기운이 같이 가는 해야 동서사방에 애군이 서 있는 격이야. 귀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짜도 그 계획이 이행이 안 돼요. 그러니 남쪽 빼고는 남쪽만 길하다는 거예요. 남쪽 빼고는 문서적인 합의나 정리 거기에다가 문서는 이게 해당이 되는 거야. 골치 아팠던 땅을 해결하고 싶어. 문서를 뭐 예를 들어 건물을 해결하고 싶어. 또는 내가 사는 거를 정리하고 뭐 합치고 싶어. 또는 회사 정리를 하고 싶어. 1년은 참으셔야 돼. 참으시고 27년 정미년에 하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병오년에 오기에 해당이 되는 기후생의 남성분들은 머리 두통과 쓰러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혼절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운이 애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 여성분들은요. 이제까지 마음고생한 걸 거두는 애가 돼요. 기후생분들이요. 고집이 굉장히 세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씨 중에도 안씨, 강씨, 채씨가 있는데 앉은 자리에서 풀도 안 난다 그래. 이제 성씨로 따지자면 고집이 너무 세서. 근데 우리들 흔히들 어른들에서 내려오는 말로 근데 우리 쪽에서도 기후생분들, 여장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고집을 피다 보면은 그 고집이 이 안강채 성씨 마냥 풀도 안 날 정도로 고집을 피워요. 그게 고집을 피운다는 거 알고 있고 마음도 여린데요. 내가 버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닭띠분들의 성향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특히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기후생분들의 여성분들이에요. 그거를 그 사람을 벌써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내 성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는 을사년까지 나를 배척하고 때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성분들은 해라는 거예요. 합시 이제까지 내가 염원하던 바 자식들의 앞날이라든지 표현하자면 본인의 운수에 있어서 매매지에 대한 물건지에 대한 매매를 바란다든지 또는 이것도 있는 거예요. 가정의 화합을 바라는 거야. 그 말은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궁합이라는 게 초년에 좋았다가 말년까지 그 초년에 좋았던 생각으로 그 기억으로 말년까지 버티는 궁합이 있고 내가 초년 중년 힘들었어도 혹시 말년에는 저 사람이 그래도 나하고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생연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서로가 전혀 다른 사주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종류의 궁합으로 저는 이렇게 매년 오시는 분들한테 봐드리는데 기후생의 여성분들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해도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또 좋다고도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바람이 많이 불 수 있는 해가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대운이 들어올 때 잘못 자칫 내가 애군을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애군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그걸 세부적으로 말하려니 그래.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예요. 사랑을 하시더라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오시더라도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는 사람이 오더라도 많이 심사숙고하고 인맥 형성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대운이 들어와도 애군으로 병하는 경우가 분명히 기후생 여자분들한테는 있어서 그러니 내가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봐왔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미리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네, 오늘은요 우리 닭띠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몰라. 그 말은 뭐야? 내가 할 말을 하고 사셔야 돼. 화병 나지 말고. 그러니 내년에는 화병 없는 세상을 바라며 우리 닭띠분들이 진짜로 할 말 좀 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없는, 그래서 걱정이 없이 두 발 뻗고 잠들 수 있는 병원년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원신궁이었습니다.